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최근 2, 3일 날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죠. 월요일 급락에 이어서 화요일 급등이 나왔죠. 이 이후에 이제 약간 소강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후에 지금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무조건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것들로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카드를 엄청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 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온 어떤 신규 수업 청구 건수의 신규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상은 한 130만 건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약 150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는 했죠.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S&P 500 역시 지금 현재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정책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멘트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날 그 의회 청문회,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회사채 매입에 대한 미국 상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야 하고 이걸 끝마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라고 입을 열면서 우리는 코끼리처럼 가격 시그널과 같은 것을 망치려고 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문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I don't see us waiting to run through the bond market like an elephant suffering. Outprice signals, thing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 시장에서 이제 그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이게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채 매입이라는 것은 돈을 그냥 위에서 QE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상황이어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데와 필요하지 않은 데가 다 이런 어떤 연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연준의 회사채 매입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다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회사들만 이렇게 주사바늘로 이렇게 영양주사를 주듯이 그 회사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받았던 애들은 받지 못하고 꼭 필요한 애들만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극약 처방과 같은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단지 상황이 경제가 나쁜 쪽으로 전개되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있으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연준은 계속해서 이 미국 경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개입의 목표가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한 거죠. 당시에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연준의 도움 신호로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당시 그 연준의 그 회사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2%였던 주가였는데 그때 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시나요?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회사채 매입은 어려운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준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3월 22일 날이었어요. 3월 22일 날. 3월 22일 날 이전의 등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
이전에는 투자 등급이었던 회사가 3월 20일 이후에 어려워진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크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가 어려운 등급으로 이렇게 내려온 회사들, 이 회사들까지도 살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한 것인데 여기서 그 연준의 코끼리 발언을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연준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렸죠. 헬리콥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렸는데 이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막 뿌린 겁니다. 진짜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별적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다 나눠 가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금리도 2번 해가지고 0.5를 내리고 그 다음에 0.25를 또 내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금리가 0.25%입니다.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현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준금리를 이용한 금리 조절,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데 채권 매입을 통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행동한 겁니다.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올랐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거의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연준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준이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지속해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나스닥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연준이 돈을 계속 뿌릴 것이고 돈은 시장에 풀렸고 또 그 회사채까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경기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주춤해지면 경기가 바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연준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연준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끼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시장의 시그널, 시장 신호를 우리가 휘젓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지금 당장에는 추가적으로 무엇인가의 액션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연준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만 한 가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컨트롤인데요. 일단 시간은 벌어놨습니다. 연준이 시간은 벌어놨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관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중국도 다시 바이러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요 우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인구수만 보더라도 우한이 8천만 명이고 이 베이징은 약 2억 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전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아직 좀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소강 상태로 빠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1만 포인트,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포인트라는 전고점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 도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갔던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은요 강력한 저항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자금 목요일 날 약 2조 원 가량이 순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왜 증시자금이 유출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한 것이 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수납 청구 건수가 약 한 150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130만 건을 뛰어넘었고 지난 11일 날 발표에 비해서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제 재개가 됐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이번 주에는 충격이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신규 수납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악재도 없죠. 우리나라는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악재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토요일, 일요일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적인 투자 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주식공무원 역시 잘 지켜보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